야구 여왕 시즌2가 돌아오자마자 가장 강렬하게 시선을 빼앗은 이름은 박민서였다. 유명세 때문도 아니고 화려한 예능 경력 때문도 아니었다.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보여준 실력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공을 던지고 받고, 치는 기본 동작부터 경기 흐름을 읽는 감각까지 박민서는 다른 참가자들과 확실히 다른 수준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순간 시청자들은 알아챘다. 이번 시즌은 시즌1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야구 여왕 시즌1의 핵심은 언더독 성장 서사였다. 야구를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한 팀으로 모이고 낯선 글러브와 배트에 적응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유명 운동선수들이 야구를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종목에서 쌓은 운동 능력이 야구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런 궁금증이 시즌1의 중요한 재미였다. 수많은 스포츠 예능과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선택해온 전형적인 성장 구조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즌2 첫 회의 트라이아웃은 시작부터 달랐다. 제작진은 참가자의 이름값이나 원래 종목의 유명세보다 지금 당장 야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누가 더 감동적인 사연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 경기에서 팀의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 기준의 정점에 선 선수가 바로 박민서였다. 시즌2가 박민서를 앞선 순간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언더독에서 탑독으로 방향을 틀었다. 예고편에서 공개된 조건도 강렬했다. 승률 6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팀이 해체될 수 있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6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10경기에서 6경기를 이겨야 한다는 뜻이며 성장만 보여주는 팀이 아니라 결과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팀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대만과 일본 야구팀과의 대결까지 예고됐다. 시즌 1에서 볼 수 없었던 압박감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더해졌다. 시청자는 이제 선수가 공 하나를 잡는 과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상대를 상대로 어떤 수준의 경기를 만들어낼지를 기대하게 됐다. 탑독 서사는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현재 불꽃 자구가 보여주는 재미도 이와 비슷하다. 이미 기본기가 갖추어진 선수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면 시청자는 반복되는 패배와 좌절을 오래 견디지 않아도 된다.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투수와 타자의 수싸움, 수비 위치, 선정 주루 판단팀 전술 같은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경기 자체가 재미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패배가 프로그램 전체의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언더독 서사는 감동적이지만 시청 스트레스가 크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실제 경기에서 실수가 반복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패배가 이어지면 시청자는 쉽게 지친다. 공은 둥글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과정이 훌륭해도 승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랜 시간 응원한 시청자에게 허탈함이 남는다. 더 큰 문제는 그 감정이 출연자에 대한 악성 댓글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수는 성장 중인데 시청자는 결과를 요구하고 그 간격이 커질수록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도 흔들릴 수 있다. 스포츠 예능이 오래 이어질수록 성장 서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출연자들은 반복된 훈련과 경기를 통해 점점 완성되어 간다. 처음에는 공을 잡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장면으로는 감동을 만들기 어렵다. 프로그램이 유명해질수록 새로 합류하는 참가자 역시 이미 기본기를 갖춘 경우가 많다. 결국 처음부터 약한 팀이 하나씩 배워간다는 구조 자체가 힘을 잃게 된다. 나라라 슛돌이 천하무적 야구단 골 때리는 그녀들. 뭉쳐야 찬다 같은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얻었지만 성장 서사가 반복되면서 초반의 폭발적인 화제성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반면 불꽃자구는 출연자 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최강야구 시절부터 이어진 약 5년 동안 강한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선수 교체나 자극적인 사연보다 경기의 완성도와 승부의 긴장감으로 시청자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야구 여왕 시즌 2 제작진이 이 흐름을 주목했다면 언더독에서 탑독으로의 변화는 매우 영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시즌 1이 정말 대박급 성공이었는지 냉정하게 보면 답은 단순하지 않다. 불꽃자구나 신인 감독 김영영처럼 강한 화제성과 뚜렷한 성과를 남긴 스포츠 예능과 비교하면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야구라는 종목 자체의 어려움이다. 천재적인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라도 짧은 시간 안에 타격, 송구, 포구, 주루, 상황 판단을 모두 익히기는 어렵다. 하나의 기술만 부족해도 경기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종목에 따른 차이도 분명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처럼 도구를 사용해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맞히는 선수들은 야구 타격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을 손이나 발로 직접 다루는 종목의 선수들은 배트와 글러브라는 새로운 도구에 익숙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출발점의 차이가 크면 훈련을 반복해도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시청자가 기대했던 극적인 성장 장면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지 않았던 이유다. 현역 선수들이 본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약점이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종목의 훈련과 성적이다. 야구 연습에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부상 위험까지 감수하며 무리하기도 어렵다. 프로그램을 위해 야구를 배우지만 삶 전체를 야구에 걸 수는 없다. 결국 제작진이 원하는 성장 속도와 선수들이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아야카의 존재는 시즌 2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힌트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야카는 이미 완성된 능력을 가진 선수에 가까웠고 야구 여왕을 통해 더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었다. 시청자들은 서툰 선수의 작은 발전에도 박수를 보냈지만 동시에 실제 경기에서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에게 더 강하게 반응했다. 제작진은 여기서 답을 찾았을 수 있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가 야구를 하는 호기심은 유지하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완성형 참가자를 중심에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준 인물이 박민서다. 박민서는 중학생 시절부터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 여자야구의 유망주였다. 야신야덕과 프로동네야구 같은 야구 유튜브 채널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어린 나이부터 여자야구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되어 골프 선수로 등장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박민서가 왜 야구 선수의 길을 계속 걷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박민서는 그 질문에 과장된 눈물이나 긴 설명 없이 담담하게 답했다. 바로 그 태도가 더 큰 여운을 남겼다. 꿈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야구를 완전히 잊은 사람처럼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꿈을 다시 확인하러 나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야구를 그만둔 뒤에도 야구 여왕에 합류하려 했고 트라이아웃에서 여전히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그 장면 하나로 박민서는 시즌2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박민서의 등장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추가된 사건이 아니다. 한때 한국 여자야구의 미래로 불렸던 선수가 다른 길을 걷다가 다시 야구장에 섰다는 이야기다. 이미 지나가버린 꿈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시즌2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야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구를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멀어졌던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즌2는 시즌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기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선수들과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경쟁하고 승률 6할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대만과 일본의 야구팀을 상대한다면 단순한 예능 경기로는 버틸 수 없다. 투수의 제구타자의 대응 수비 조직력, 감독의 작전까지 모든 부분이 시험대에 오른다. 제작진이 탑독 서사를 선택한 이유도 결국 이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물론 위험도 있다.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들이 중심이 되면 초보자가 성장하는 감동은 줄어들 수 있다. 실력 경쟁이 강해질수록 출연자 간 격차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박민서처럼 실력과 사연을 동시에 가진 선수가 중심에 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높은 경기력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잊었던 꿈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으로 감정을 붙잡을 수 있다. 탑독의 긴장감과 언더독의 감동을 한 인물 안에서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야구 여왕 시즌2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몇 경기를 이기느냐에만 달려있지 않다. 승률 6할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강한 상대 앞에서 어떻게 버티며 각자의 과거와 꿈을 어떤 경기력으로 증명하느냐가 중요하다. 시즌1이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시즌2는 준비된 선수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즌2 첫 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참가자의 배경보다 현재의 실력을 먼저 보여줬다는 데 있다. 누가 더 유명한지, 어느 종목에서 더 많은 메달을 땄는지가 아니라 야구장에서 실제로 어떤 공을 던지고 어떤 타구를 만들어내는지가 평가의 중심이었다. 이런 기준은 냉정하지만 공정하다. 시청자는 이름이 아닌 플레이를 보고 선수를 판단할 수 있고 선수 역시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능력으로 자리를 얻어야 한다. 박민서가 강한 인상을 남긴 것도 바로 이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승률 6할이라는 목표는 매 경기의 무게를 완전히 바꾼다. 한두 번의 선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즌 전체에서 꾸준히 이기는 힘을 증명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팀을 상대로 승리를 노리려면 개인 능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선수 간 호흡과 수비 약속, 투수 교체 시점 타순, 구성까지 정교해져야 한다. 결국 시즌2는 참가자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하나의 팀이 강팀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박민서에게도 이번 무대는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다. 과거에 인정받았던 재능이 지금도 통하는지, 다른 길을 걸은 시간이 야구 감각을 무디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직접 증명해야 한다. 트라이아웃의 놀라운 장면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평가는 강한 상대와 맞붙는 실전에서 내려진다. 그래서 박민서의 다음 타석과 다음 수비가 더욱 궁금해진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박민서가 있다. 중학생 시절 한국 여자 야구의 미래로 불렸던 유망주 시간이 지나 골프 선수로 살아가던 인물. 그러나 야구를 완전히 놓지 않았던 선수다. 트라이아웃에서 보여준 실력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꿈이었고 시즌2가 시청자에게 던진 가장 강력한 질문이었다. 박민서는 다시 야구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야구 여왕 시즌2는 승률 6할을 달성하고 일본과 대만의 강팀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제 시청자들이 지켜볼 것은 서툰 선수들의 첫걸음이 아니다. 준비된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박민서가 멈춰있던 꿈을 어디까지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지다.